저희가 명태균 게이트, 네, 그리고 뭐 이준석 전 대표도 뭐 여러 가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뉴스토마토에서 보도를 했던데 또 강혜경 씨의 지금 상황도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까지 마련해 보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침 일찍 고맙습니다. 바쁘시죠? 예, 뭐 그냥 그렇죠.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위원도 맡고 계셔가지고 대변인. 대변인 예, 대변인으로 해주세요. 예. 제일 중요한 진짜 기자들 상대하는 네, 역할. 안기령 대변인이 있어서 저는 뭐 아. 그냥 예. 같이 아니, 안 대변인님은 하시고 저는 옆에서 그냥 보조적으로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뭐 검찰발 뉴스 소식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뭐 일단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창원지검 수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금 기조가 바뀌는 것 같아요. 기조가 바뀐다. 예, 예. 처음에는 네.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 게이트가 본격적으로 터져 나오기 전에는 네. 원칙적으로 선관위에서 고발한 고 범위만 하겠다. 아, 그러니까 예비 후보 2명 돈 냈다고 하는 네. 그 사람과 명태균이 돈을 받았냐, 그다음에 음. 명태균이 돈을 받게 된 배경에 김영선이 있었냐, 요 정도만 원래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 선관위 원래 그렇게 한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구속영장 청구할 때도 그 내용을 보니까 그 네. 내용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거기서 이제 딱 끊기잖아요.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라던가 네. 뭐 많은 여러 가지 나온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그거는 좀 선회를 했었죠. 제가 지난번 여기 와서 선회한 것 같기도 한데. 네. 그 어쨌든 구속영장은 발부가 돼야 되니까 상호 인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명확한 것들, 증거가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일단 영장을 청구하고 그래서 구속을 시켜놓은 다음에 더 세부적이고 확장적인 범위 수사를 할 것이다. 네. 이게 이제 선해 좋은 방향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가 또 들은 바에 의하면 좀 찜찜하게 이 사람들이 네. 여기서 끊으려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그거를 즈음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특히 그 명태균 씨가 전용으로 사용했다던 지역사무소의 PC 포렌식이 일어나고 나면서 네. 그 PC 속에 들어있던 많은 이 보물들이 다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뭐 본인이 주장하는 황금폰 필요 없이 예. 그거 나오고 그리고 자신이 폐기했다는 핸드폰 속에 들어있다는 2만 장의 사진도 복원이 됐고 또 거기서 또 대통령 부인과 예. 이 명태균 씨 간의 관계 음. 그게 이제 작년 말부터 올해 초 사이에 있었던 것들은 어느 정도 조금 나왔었는데 네. 그 전 단계 거 아하. 그게 지금 나온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네. 확인해 보니까 강혜경 씨가 월요일 날 수사를 받았거든요. 맞아요. 9번째로 그랬는데 화요일 날은 그리고 김태열 소장 어제 받았고 맞아요. 그랬는데 한 번 더 부른대요 강혜경 씨를. 어. 근데 대질용은 아니고 그때 그 월요일 날 했던 거는 이제 명태균 씨가 구속적부심 청구한다고 하면서 돈 주고받은 내역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는 네. 절차가 아주 세세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이외에 이번에는 요 선관위에서 주장하는 정치자금법 위반 말고 나머지 것들에 대한 거를 팀을 따로 꾸려서 그 팀에 있는 검사님들이 다시 부를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쪽에 조금 총력전을 기울여야 된다. 산단 문제라던가 뭐 이런 산단 거. 문제. 네, 그다음에 공천 개입 문제라던가 네. 이런 것들은 좀 다를 것 같아요. 거기서 아, 여조 문제 특히. 여조 문제. 그게 뭐 어떻게 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말씀을 이제 종합해 보면은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 때는 우리가 아니 이거 이렇게 수사하면은 이거 정말 안 되는데라는 생각을 꼬리 자르기 했었는데 했잖아요, 그쵸? 맞아요. 이걸로 네. 되겠냐 했는데 맞습니다. 수사 과정을 보면 좀 하는 것 같다. 아니 할지도 모른다. 할지도 모른다. 해야만 한다. 하는 걸 응원한다 이 정도. 잘하고 있다. 아니 아직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아니에요. 아직 예. 모자라다. 예, 왜냐하면 더 해야 된다. 창원지검에 정말 열심히 하는 검사님이 한 명 있대요. 아, 그래요? 그 의인이 계시는군요. 그 의인이 혼자 얼마나 힘들게 투쟁하고 있는지는 그러니까 정유미 검사가 정유미 부장검사가 거기 지청장인데 그 사람은 이 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를 안 하잖아요. 맞아요. 뭐 다 아시잖아요 기자님이니까. 예. 그분은 워낙 약간 죄송합니다 꼴통 같은 느낌이 든다. 근데 이 사람의 반발하는 또 정의로운 이렇게 밑에 있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실무적인 내려보낸 이 용병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게 걱정됐었잖아요. 그쵸. 사실은. 예, 그 용병들이 근데 예. 그냥 다 같은 이 이해관계를 가지고 이 용산 쪽에 조금 심기 경호 내지는 심기 수사를 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 대검에서 이게 자료가 술술 나오네. 대검에서. 예, 예. 이번에 검찰발 나오는 것들이 창원에서 나오는 것도 조금 있지만은 예. 저쪽에서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
그 분위기가 지난번하고 좀 달라졌다. 어허. 그리고 열심히 하는 검사들이 늘어났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기자들이 예. 창원에 쫙 깔려가지고 정말 거기서 밤낮을 안 가리고 계속 그 동네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모텔 방이 없다고. 미친 듯이 미친 듯이 일을. 좀 전에 손병관 기자도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걸 내가 봤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각 언론사별로 이 팀을 짜가지고 뭔가라도 하나 건지겠다는 신념으로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하니까 네. 이게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검찰에서도 대충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대충 일단은 못해요, 수사는 이제. 대충 할 예, 수가 예.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네. 국민들이 이 검찰 수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또 함께 검찰 수사를 주목하다 보니까 검찰도 어쨌든 해야 되고, 뭐 윗선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수사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검사들도 자존심 있겠지. 그리고 사실은 지금 검찰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망가지게 된 건 특수부 검사들 책임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 검사들 이른바. 맞아요. 지난번에 음. 성남 FC 이재명 대표 사건 할 때 그 부장 판사님이 검사 왜 이렇게 직무관할을 이상하게 하면서 해? 하면서 내보냈잖아요. 기억나시죠? 예. 그분을 내보내가 그 검사들을 내보내가지고 검사들이 이 판사에 대해서 기피 신청하고 막 그랬어요. 맞아요. 너는 편견이 강하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부장 판사님이 검사 출신인 거야. 아. 근데 그 부장 판사님은 검사 출신인데 특수부 검사는 아니었던 거예요. 음. 일반 그 형사부 이런 검사였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번이 평상시에 특수부 검사들이 하는 만행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 그래서 꼼수. 그래가지고 그것들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 문제 네. 있다는 아. 글을 써오던 분이에요. 그래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 검찰청 내부에는 네. 형사부와 특수부 내지는 특수부와 특수부 아닌 자들 이렇게 원래는 공안부까지 있었는데 공안부가 요즘은 조금 이제 힘이 빠졌고 네. 특수부가 이제 이 검찰청장 플러스 이 대통령 뭐 이런 사람들 때문에 법무부 장관까지 득세를 하다가 이거 너무 심하지 않냐? 니네가 득세 갖고 된 게 뭐냐 이러면서 그럼요. 분위기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이제 존폐가 지금 경각에 달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네들 때문에 우리 검사들이 지금 좀 올라가는 듯 했으나 실제는 이제 기소권들 뺏기게 생겼다. 수사권들 뺏긴다 이러면서 화나고 있어요. 그런 검찰의 분위기 이런 것들이 이번 수사에 어떻게든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좀 해야만 보고 한다. 계시는데. 해야만 한다. 네, 하십시오. 해야 됩니다. 네, 해야 됩니다. 네, 자, 기자님이 근데- 말하십니다. 근데 지금 명태균 씨가 이제 구속돼서 조사를 받고 있고 어제 조사받고 오늘도 받는다라고 좀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제 명 씨가 과연 가지고 있는 걸 풀 것이냐, 어떤 진술을 할 것이냐 이걸 좀 계속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근데 명 씨가 일단 본인이 그 가지고 있다는 수많은 정보가 들어있는 폰 네. 내지는 그 관련 증거들, 정보들 이거는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있어요, 지금 얘기하니까. 있어요. 그건 제가 확실히 확신하는데 있어요. 있다. 예, 지금까지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있어요. 첫 네. 번째. 근데 그거를 맡아줄 사람이 도대체 누구였을까? 아. 이제 아주 그 자기가 키워준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창원 라인에서 원래는 정적이었으나 키워준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원래는 맡겼대요. 근데 그 사람이 나 못 받는다 이랬대요. 그러니까 네. 그 얘기는 언제였냐면은 처남과 장모와 뭐 이런 사람들 압색한 다음에 뭐 아무것도 못 건진 다음에 몇 명을 은밀히 불러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노력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네. 들어가면 또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그럼요. 그랬는데 그거를 그 사람이 안 받았대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자님이 명태균이라면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어. 근데 내 걸 안 받아.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거를 들고 가? 못 들고 가잖아요. 그럼요. 들어갈 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숨겨놓으면 또 압색 들어오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죽으나 사나 누구한테 그럼요. 이게 이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이것도 역시 증거인멸이나 범인을 도와주는 게 되니까 함부로 못 받아요 일반인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한테. 네네네네.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그게 얼마나 그 사람이 머리를 썼을까. 근데 그 사람 그 당시에 동선이 막 다 노출되는 상황이어서. 맞아요. 기자들 쫓아다니고. 네, 그거를 들고서 어디 알지 못하는 곳에다 숨겨놓거나 묻어놓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만난 사람들이나 아주 가족이나 네. 이런 사람들 중에 숨겨놨을 가능성이 좀 있다. 왜냐하면 그걸 갖고 있어도 처벌받지 않을 사람. 그런 사람한테 줘야 되겠죠. 처벌받지 않을 사람이 누구예요? 원래는 가족들이죠. 가족들. 그러니까 한 번 가족에게 줬으니까 더 이상 가족에게 달라고 안 그러겠지, 내지는 안 맡겨놨겠지,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등잔 밑이 어둡다. 이건 나의 내피셜이고. 어쨌든 네. 자료는 살아 있다. 자료는 살아 있고 그 사람은 안전한 데 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네. 그 이후에 향방입니다. 네. 생각해 보세요. 그 이후에 누가 나타났어요? 우리 김소연 변호사가 나타났어요. 그 멋진 김소연 변호사님.
야, 진짜 이분은 의지가 토론도 하시고 같이 좀 보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이제 존경하기로 했다. 이게 정말 그 사람을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존경심이 이제 생깁니까? 네, 제가 처음에 놀랬던 것은 너무 말을 저렴하게 하고 너무 이렇게 방송하는데 방송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거 이런 게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변호사님이신데 어떻게 저런 식의 발언을 저렇게 자연스럽게 잘 구사할까? 나는 해보지도 못한 것이야. 에이 이랬는데 그 이후에 그 말로 한번 나를 놀래게 하더니 네. 두 번째는 팩트가 아닌 거 가지고 우겨대는 모습에 내가 깜짝 놀랐잖아요. 아. 지난번에 왔을 때도 내가 영장이 청구되냐 발부되냐 가지고 한번 얘기했잖아. 네. 당연히 발부되는 건데도 그분은 확신적으로 아니라고. 아니라고. 그러니까 해서. 의뢰인을 안심시키는 재주가 있구나. 전혀 사실이든 아니든. 예.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 그분이 막 쏟아내는 그 독설과 그 무차별 난사. 아, 그 총에 맞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 그럼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 맞았잖아요. 특히 뭐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천하람, 이기인, 김재섭은 말할 것도 없고 김종인. 그 핫바리들 말할 것도 없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송영길 오세훈 오세훈이 예, 난리 난리도 아닙니다. 네. 게다가 강용석하고도 싸우고.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싸워서 도대체 그 의뢰인에게 도움이 됐느냐? 한 개도 도움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김소연 변호사 말 이후에 이준석 의원이 지금 뭐 수면 위로 이제 올라왔어요. 바로 그거예요. 네, 딱 떴습니다. 김소연의 역할이 바로 예. 숨어지내려고 했던 이준석을 건드려서 이 잠자는 사자의 코트를 건드려가지고 너 올라와 이랬단 말이죠. 너 기어 올라와. 그러니까 이준석도 여기에 발끈해가지고 내가 다 부를 거야. 볼 수 있어. 이렇게 되고 나니 야. 이제 명태균 큰일 났습니다. 자기는 어떻게 해서는 대통령하고 이거 SOS를 쳐가지고 뭔가 정리하려고 네. 내지는 이 정치자금법만 가지고 그냥 이만큼은 잠깐 살짝 나오려고 했는데 이준석을 자꾸 건드리니까 별개 다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뉴스토마토 보다 보니까 평택시장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 8개 9개 얘기 지금 저도 많이 들었어요. 평택시장 얘기도 들었고 뭐 누구지? 예. 그러니까 야 그러면 너도 살 수 없어. 너도 마포시장 있잖아. 이제 이런 얘기 사실 나와요. 마포구청장도 있어요. 마포구청장도 있어요. 마포구청장은 이준석의 아킬레스건이고 평택시장은 저쪽의 아킬레스건이라 어허. 너도 까고 나도 까자.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서로 죽어버리는 이제 관계가 되니까 명태균 씨가 그러면 안 예. 된다. 이제 오다를 받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다 죽는다. 미쳤구나 네가 이제 이러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이거 내 생각이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연락을 했대요. 이거 하지 마라. 저기 당신 이제 사임해라. 근데 물론 김소연 씨는 좋은 말로 네. 자기가 뭐 뉴스토마토 민사와 뭐 고소권을 해결을 못 한다고 했더니 자기를 이제 사임하라고 했다고 주장은 하는데 제가 보기에 그런 말 했을지 몰라도 그건 본질은 아니고 네. 입 좀 다물어라. 너 때문에 내가 죽겠다. 이제 이런 메시지였다고 저는 봐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명태균 씨가 구속된 상태인데 얼마나 빨리 나오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구속적 부심 심사를 앞두고 이렇게 세게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난사하면 안 된다. 이 생각이 들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렇죠. 이준석, 명태균 저는 계속 의심스러워요. 원팀 같아요. 원팀이에요. 그 팀은. 예. 그 팀은 진짜 특별팀이에요. 그래서 이준석을 계속 겨냥하고 저격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또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이게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김수현 변호사가 물러난 상황까지 왔습니다. 근데 김소연 변호사 지금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 나왔어요. 네. 나와서 또 얼마나 화려한 말을 쏟아낼지 미안합니다 내가. 차라리 둘을 붙여놓지. 그냥 같이 와서 여기서 해도 되는데 같이 그냥 할 걸 그랬어요. 합동 방송 할 걸 그랬네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또 김소연 변호사 입장에서도 하고 있을 텐데. 그렇죠. 그 입장에서 하고 있겠죠. 네, 모르겠습니다. 이준석에 대한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좀 궁금하긴 한데. 네. 사실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인천공항 도착하자마자 기자들 만나가지고 사실은 익명으로 구청장 또 시장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다음 날 이름을 또 깠어요. 네 맞아요. 그거 보면서 야 이준석도 지금 뭐 언론의 반응, 여론의 반응 보도하는 거 보면서 하나하나 들고 있다 까고 있구나. 이준석 의원도 구속은 안 당해야 된다. 검찰 수사 이후에 내가 타격 입는 건 없어야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계속 여러 가지 전략을 좀 짜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웃기는 게 그게 좀 애매한 지점인데요. 김소연 변호사가 그렇게 이준석을 공격하고 난 다음에 네, 검찰에서도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이준석과 김종인을. 맞아요. 그랬는데 그 얘기를 퍼뜨린 사람이 김소연 변호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은 네, 김소연이 이제 조용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이제 내용을 점점 그렇죠. 이 정보의 보도 이 창고에 있다가 결국은 쫓겨난 거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더 이상 너는 조용히 해라. 너 조용히 하는 걸 봐서 나도 조용히 하겠다. 이제 이랬을 가능성이 있고 예. 실제 그렇게 따지게 되면 검찰이 정말로 이준석을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우리는 몰라. 왜냐면 이준석 부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검찰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특히 김종인 위원장하고 어떻게 같이 부르겠어요. 그 꼬장꼬장한 분을 연세도 있으신.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와중에 네. 이제 참고인 정도로 해가지고 조금 불러서 물어볼 수는 있겠지. 아하. 근데 안 물어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PC에서 워낙 많은 게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본인이 공개한 것도 공천계 관련해서 또 본인이 공개한 게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는 피의자라기보다는 음. 달래면서 이준석을 불러가지고 물어봐야 될 처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김수현이 없어. 네. 자기를 공격하는 큰 공격자가 없어져 버렸어. 그럼 이 상황에서 이준석의 입장이라면 오늘 박정원 여러 가지 한다. 아까 누구도 됐다가 네, 네. 어쨌든 간에 네, 그런데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본인이 이제 이준석의 역할을 맡았다. 이준석이라고 친다면 이쯤에서 나도 조용히 해야지 생각하겠어요. 아니면 나도 같이 계속 공개해야지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저는 입을 다무는 쪽을 선택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게 약간의 변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다 공개할지도 몰랐으나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아 그래요. 아 그런 또 상황 네, 변경에 네. 따른 이준석의 전략 변화가 있을 그럼요.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공개한 건 또 어떻게든 얼버무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압수수색을 해야지. 구글 드라이버 그 클라우드 압수수색을 해야 되겠죠. 네. 거기에 얼마나 많은 정보가 있겠어요. 만약에 그 정보를 이준석이가 삭제해버렸다. 이거 되게 의심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증거인멸 또 떠오르고. 그리고 또 뭐 삭제한다고 해서 또 복구가 될지 모르겠지만 난 클라우드는 잘 모르니까. 근데 이 사람이 클라우드에만 놔뒀을까? 난 아니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예. 이준석 의원이 가지고 있는 게 있고 그 내용이 뭘까? 또 얼마나 많은 양이 있을까? 7, 8건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자기가 얘기하지. 그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럼요. 확실한 건 객관적으로 수사를 통해 가지고 압수를 그렇죠. 통해 가지고 자료 확보해야 된다. 음. 그걸 확보하면은 또 이제 김건희와의 관계, 또 대통령과의 소통 과정 이게 다 네.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준석이 입이 더 폭발력이 있었죠. 명태균은 지금 거짓말쟁이, 허풍쟁이로 다 몰아가가지고 그 사람을 끝내줄 수 있고 그 사람의 말을 안 믿을 수도 있지만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준석 의원은 당시에 당 대표였고 내밀한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고 도장 찍은 또 사람 아닙니까? 훨씬 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잖아요. 본인도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게 훨씬 더 신뢰성 있고 파급력이 있는 거죠. 네. 자, 이창근님이 김소연 보기 싫어서 넘어왔어요 이러시는데 무슨 얘기하는지 한번 알려주세요. 알겠어요. 예. 듣고 빨리 아니,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그쪽으로 넘어가지는 마시고 여기에서 풀어주세요. 그럼 바로바로 우리 네. 노영희 변호사가 네. 답을 해드릴 겁니다. 그렇죠. 좋네요. 이런 것도 괜찮네요. 괜찮지 않아요? 바로바로 예, 실시간으로. 이게 뭔지 알아 전문 용어로? 뭡니까? 이원 방송. 이원 방송. 이원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준석 의원이 구글 드라이브 뭐 자동 녹음도 다 했다고 하니까 엄청 많은 양의 자료가 있을 텐데 그렇죠. 저는 그래요. 지금 이 상황 공천 개입 의혹,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국기문란, 국정농단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면 이준석 의원이 정말 새로운 정치를 보여준다면 새로운 보수의 모습이라면 다 보여줘야 공개되는 돼요. 거 아닙니까? 보여줘야 되고요. 보여줘야 돼요. 네,